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팀의 도성원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경북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집용어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성적 한번 함께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북대 수리논술이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시험 구성 및 시간이에요. 일단 날짜는 수능 직후죠. 수능 직후 11월 20일 토요일에 보고 이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데 오전이 아니죠. 오후에만 몰아서 보는데 시간이 딱히 차이가 없네요. 뭐 3시, 4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문제 구성은 수학만 3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소문항이 거의 대부분 항상 3문제씩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점은 350점 그렇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 출제 범위 출제 범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자연 1 같은 경우에는 수학 1과 수학 2에서만 진로 선택 과목들이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자연 2는 의치안입니다. 의치안. 자연 2가 의치수. 자연 2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까지만 출제가 된다. 예. 그러니까 확통, 기하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최저학력 기준. 요게 이제 그 전체 30 몇 개가 넘어가는 학교들 중에서 경북대가 최저가 제일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학교에서 모집 요강을 다들 관심 있는 친구들 모집 요강을 보긴 봤을 테니까 모집 요강 보면은 일단 그 학과별로 이 과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과별로 등급합은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분류가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두 개 기준을 다 섞어가지고 학과별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이제 말로 이렇게 다 해주기 힘들 것 같고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멈춰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예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평이고 두 개 평균이고 소수점은 절사하다 빼버린다. 중에서 3개 등급합 3이네. 뭐 치대, 수의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있죠. 쫙 멈춰놓고 잘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와 있고 알겠죠? 근데 대충 분류를 하긴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여기는 자연2 시험인 의치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보면은 과탐 이렇게 지금 약간 분류가 되어 있는 느낌. 그 다음은 그러니까 과탐은 과탐인데 여기서 미기 그죠? 수학 선택 과목 중에 미기 근데 다음 거는 미기화학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지. 자연2 같은 경우에는 미기화학에서 출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저 맞출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미나 기나 화학을 선택하더라도 수원수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살펴보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기화학의 사과탐까지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모바일 공학 전공 이게 이제 인기가 많죠. 경북대 학과들 중에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역시 빡셉니다. 수학 과탐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2합 3이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보긴 봐야 된다. 알겠지? 필수 응시. 네. 그 다음 반영되는 비율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비교과 그러니까 출결이나 봉사는 반영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경북대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럼 학생부 교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그 학교들마다 진로 선택이 반영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미반영하고 근데 이제 그 내신 반영 교과목이 약간 달라요. 보면은 국수영 과에서 안 끝나고 국수영 사과 한국사까지 전체가 다 반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이제 반영될 때 그 학교에서 발표한 표를 토대로 100점 만점 중에 지금 학생부 교과가 30%니까 3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는 환산 점수고 아래는 한 등급 내려올 때마다 지금 점수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내신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1, 1, 1, 1, 2, 그 다음 4 이렇게 떨어지니까 대략 봤을 때는 6 안으로만 들어오면 물론 내가 감점은 있긴 있지만 이 정도면은 뒤집을만 하지 않나 약간 이런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6등급에 24점에 2점 깎였으니까 1112까지 약간 여기는 살짝 불안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까지가
감점 폭이 일정하다가 확 늘어나는 감이 있으니까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물론 디메리트는 있겠지,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뒤집을만 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실제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내가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합격했던 경우에 보통 어떤 정도의 내신으로 합격을 했냐, 요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연1 같은 경우에 학생부 학교에서 발표해 준 거예요. 일단 요거는 경북대 자연1 학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줄 수는 없고, 대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다 투명하게 그 정보를 공개해주고 있으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추이가 어땠는지를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 평균은 대략 이 정도가 분포가 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 최고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아까 그 모바일 공학 전공, 고과예요, 고과, 인기 많은 과. 차이가 이 정도면 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유의미하게 나고 있네, 그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점 나오고, 제일 높은 과는 3 위로 아래로, 제일 낮은 과는 4랑 5 사이 정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가 어차피 1111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놀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4를 대충 그냥 4점이 평균이었다라고 본다면 6등급 맞아도 3점 감점이니까. 근데 3점이면 이제 논술 비율이 70%였으니까 대략 3 곱하기 2 정도의 6점 정도. 시험 문제에서 6점 정도 이제 내가 뒤처진다고 볼 수 있는데, 6점이면 소문제 하나에서 한 반타작 정도? 반타작도 안 되는 거구나. 어쨌든 6점이면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내가 수석 좀 한다 라고 하면은 비벼볼 수 있는 점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뒤로는 약간 여기서 4점 더 떨어지면은 거의 소문제 하나 버려버려야 되는 거니까 살짝 조금 이건 아쉬운 것 같고, 한번 그런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자연2 이제 의치수는 어땠는가 하고 보면, 근데 자연2도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죠? 물론 높긴 해, 일반과보다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높냐,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물론 내신에서의 감점이 반영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일반과보다는 그 의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 관심을 가질 텐데, 경북대는 몇 개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비교 내신 적용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신 반영을 하겠다는 거, 알겠죠? 참고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 유의사항, 시험 볼 때 유의사항을 말하려고 하는데, 일단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꼭 검정색 필기구 중에 한 가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볼펜만 써라, 아니면 샤프만 써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문제는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한 가지를 계속 사용해라. 뭐 2개 섞어 쓰는 사람 없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 가지만 계속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지 뒤에 있는데, 시험지 같은 경우 그 답안지, 작성해야 되는 답안지 같은 경우에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걸 절대 벗어나서 작성하지 말아라. 벗어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벗어난 부분은.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올해 학교에서 발표해준 그 시험지 양식이에요. 칸이 이렇게 있지? 칸이 이렇게 있고, 칸이 이거 잘 보이나? 칸이 나눠져 있어요, 시험지마다. 알겠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위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북대 시험 답안 스타일이 내가 쓸 말이 별로 없어, 그러면 사실 별 상관이 없겠지. 그냥 계산이 많고 막 쓸 게 많고 이러면은 이렇게 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고 연습할 때 신경을 써봐야겠지. 그럼 경북대는 어떤 스타일이냐? 뒤에서 말하겠지만 계산이 많아요. 계산도 많고 쓸 것도 많고 좀 많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개인에 따라 성향이 있겠지만, 내가 조금 뭔가 누구 보여주려고 답안 작성하는 일이 많지 않았어 가지고 좀 쓰는데 조금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더라, 막상 답안을 작성해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꼭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다, 주의할 점.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학교에서 발표해준 합격자 통계 중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평균치를 가져왔어요. 일단 자연1, 그러니까 자연1 시험, 자연계열 의치수 빼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요쯤 나온다. 학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기과는 26.3까지 올라가지만 또 인기가 좀 덜한 과는 5대1, 7대1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과가 있으면 꼭 학교에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겠지. 네, 그렇게 참고해 주기 바라고. 근데 이제 최저가 있으니까, 그러면 최저가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이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는데 최저가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냐? 확 떨어지네. 확 떨어지죠. 지금
26, 11, 5인데 5, 2.5, 뭐 이런 정도야, 그지? 그러니까 최저가 반영이 되면 확 떨어진다.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최저만 맞출 자신이 있으면 솔직히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더 승산이 있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땡큐지, 그죠? 그래서 내가 수학은 진짜 할만하고 어떻게 과목 잘 해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약간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작년도랑 20년도랑 비교했을 때 좀 이 정도 차이가 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뭔가 뭐 이유가 뚜렷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하나 바뀐 것은 원래는 그 전년도까지는 수능 보고 나서 그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봤었는데 작년에는 수능 직후에 봤고 올해도 수능 직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왜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인과를 정확히 말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떨어졌나라고 한번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연원의 합격자 성적, 실제 논술시험 합격자 성적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것도 폭이 엄청 넓어요. 폭이 엄청 넓어. 보면은 평균적으로 평균 점수를 보고 일단은 요 점수는 어떻게 반영해 보면 될 것 같냐면 우리 학생이 그 실제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 강의 들으면서 그 연도의 시험의 난이도가 실제 어땠는지를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 시험 같은 21년도 같은 시험 경우에는 이게 350점 만점이라고 했잖아, 맨 처음에. 350점 만점의 합격자 평균이란 말이야. 엄청 낮네, 그죠? 근데 이건 엄청 높아, 그죠? 그러니까는 시험지를 보고 21년도는 진짜 어려운 시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 경험치를 쌓아 나가면 되는 거고 19 같은 경우에 이거 쉬운 시험이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평균이 100점이에요. 100점이면 한 문제 다 맞추면 120점쯤 되니까 한 문제 다 맞추면 무조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최고점은 요 정도 되는데 요거는 약간 그 모바일 공학 전공 거기. 네. 그래서 차이가 꽤 많이 난다. 여기도 좀 난다. 여기도 좀 난다. 학과마다 폭이 엄청 넓다. 여기는 좀 참담하네요, 그죠? 소문제 한 2개쯤 맞추면 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말이 작년 시험이 진짜 어려웠다. 원래 이러지 않았어. 작년 시험이 진짜 어려웠다. 올해는 좀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이런 정도였다. 그리고 자연2 의치수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뭐 역시 높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그렇다고 치고 최저가 반영이 되면 얼마나 떨어질까 한번 봅시다. 드라마틱하긴 한데 근데 자연계열처럼 확 떨어지지는 않네, 그죠? 최저가 반영이 됐을 때 그래도 최저를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서 반영이 됐을 때는 40대 1, 뭐 30대 1 여전히 높긴 높네요, 그죠? 수의대는 특히나 수의학과 자체가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분의 1. 근데 생각보다 이 떨어지는 폭의 추이는 되게 비슷해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해놓은 건데 앞에 이제 그냥 경쟁률이고 실질 경쟁률을 비교했을 때 몇 분의 1 정도가 됐는지 계산을 해놓은 건데 물론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년도 거까지 작년에도 CC 찍었어가지고 그때 분석했던 거 기억을 해보면 이 폭은 되게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폭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높다. 이 정도면 100명 중에 한 3명 들어가는 거지 뭐. 3등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합격자 성적. 합격자 성적은 당연히 뭐 이 의대가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의대 제일 높은데 일단 보면 일단 그리고 자연1과 자연2 시험지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데 자연2는 자연2가 자연1보다 당연히 훨씬 어려운 편이긴 한데 일단 아무튼 컷을 보면은 그래도 작년이 좀 낮긴 했네,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폭을 보면 근데 이게 떨어지는 폭을 봤을 때 일단 의예가 수의대예요. 잘못 썼어요. 미안. 치수보다 당연히 높은 건 맞아. 높은 건 맞는데 치랑 수랑 한의대 헷갈리지 마요. 수의대 치랑 수랑 봤을 때 이 둘은 큰 차이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수의대 인기가 진짜 많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치랑 수를 고르려고 할 때 수가 그래도 인기가 덜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합격 컷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 지원할 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득점을 했어야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자체, 경북대 수리논술의 특징이나 경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먼저 굉장히 친절하게도 아무튼 좀 됐는데 학교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학년도부터 18까지 모의랑 기출을 싹 다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업로드를 해줬어. 이거는 아마
올해 시험 범위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봐 뭐 이런 의미로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친절한 학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물론 강의 들으면서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강의 없는 더 전에 있는 것들 한 1급까지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그 전 것들에서 만약에 궁금하다 한번 봐보세요. 경향성에서 느껴보는 차원에서 그 학교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느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풀다가 뭔가 막혀, 아니면은 이렇게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 뭘로 하지? 약간 이런 기로에 섰을 때는 꼭 제시문을 보자. 이거 뭔 소리냐면은 이게 지금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시험지를 보면 왼편에는 제시문이 있고 오른편에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진짜 뻔한 소리밖에 없거든. 이건 뭐 어떤 수리논술 시험은 다 그렇겠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건 그냥 교과서에 적혀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이론들이 적혀 있는데 그 전년도 2일 그 전 것들을 보면 되게 막 엄청 장황하게 길게 나와 있던데 2일부터는 그래도 좀 짧아졌어. 읽을만 해. 근데 보면은 일단 여기 제시문에 있는 것들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 이걸 모르면 안 되지 뭐 거의 그런 수준의 것들인데, 문제를 일단은 안 읽고 만약에 문제를 풀겠지. 보통은 안 읽으려고 하잖아 제시문을. 근데 그냥 풀다가 뭘로 하지?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잠깐만 하고 제시문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럼 이거 쓸 수 있게 한번 흐름을 진행해 볼까? 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자는 게 그런 정도, 참고 정도, 흐름의 참고 정도로 꼭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의 특성이 굉장히 뚜렷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왜 이렇게 값이 지저분하지? 아니면 뭔가 이거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계산이 정말 자주 나와. 일단 보면은 물론 이제 문제를 풀고 보는 게 아니니까 뭐 한눈에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감은 없겠지만 그냥 단순히 문제에 있던 것 중에 딱 봐도 더러워 보이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뽑아내려고 가져왔다기보다는 실제 문제 한번 해설 한번 쫙 보면은 진짜 더러운 계산들이 많아. 알겠지? 근데 이런 거지. 이렇게 더러운 계산들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뭐 예를 들어 대충 한 이쯤 왔다고 치면은 대충 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 잠깐만 이거 뒤에 계산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앞에까지 쭉 왔다고 치면. 그럼 그 타이밍에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계산이 너무 더러우니까. 아니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방법 없나? 더 깔끔한 방법 없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런 식으로 똑똑하게 막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런 것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 그냥 더럽게 나오면 아이씨 그냥 하자. 약간 이런 경향이 짙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값이 되게 지저분한다든지 아니면 대충 그 다음 흐름이 그려지는데 이것이 너무 귀찮은데 이런 상황이었던, 일단 멈춰봐. 일단 멈추고 앞에 내가 했던 내 논리를 한번 점검만 해보는 거지. 계산이 틀렸다든지 그런 거 점검 한 번만 해보고 만약에 딱히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런 건가 보다 믿고 나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물론 실수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잠깐만 멈추고 앞에 거를 한번 논리를 점검만 해본 다음에 딱히 틀린 게 없는 것 같다면 믿고 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진짜 더럽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아까 앞에 거랑 연결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계산이 더럽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흐름 같은 거 선택을 할 때 무작정 그냥 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쌩으로 막 간다기보다는 그래도 나와 있는 조건과 정보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결과 이 두 개를 좀 같이 보면서 분석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거는 이제 계산이 많다는 그런 것과 약간 결부되는 느낌.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딱 한 갈래로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정보들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한 상황이 주어질 테니까 물어보는 내용과 주어진 상황 이 두 개를 잘 섞어가지고 풀이법 선택해 주길 바란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소문항이 3개쯤 나온다고 했었는데 소문항이 연결된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소문항이 단독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느낌은 아닌데 이런 거지. 내가 평소에 논술 준비를 많이 못 해본 입장이라면 소문항을 만났을 때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단독으로 풀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소문항이 있으면 연결된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풀어볼 때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약간 연관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각을 보는 거야.
1, 2, 3번 싹 보면서 아 이런 거 물어봤네. 아 그러면 앞에 거랑 연결될 것 같은데면 연결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아닌 것 같으면 생으로 풀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오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시험 범위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자연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통 문제가 맨날 나왔어 1번마다. 근데 올해 확통이 없잖아. 그래서 그거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투에 있는 그 미분이랑 적분 내용 있죠. 요 내용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자연2도 마찬가지야. 미적분 내용, 미적분 내용. 그러니까 수투에 있는 미분과 적분의 확장판이 미적분 선택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자연1, 자연2 둘 다 약간 미적분 쪽을 좋아한다. 그럼 미적분 쪽을 좋아한다는 게 뭘 낸다는 거냐? 인건데 일단은 뭐 뻔하지. 뭐 함수 분석하고 뭐 최대 최소 구하고 뭐 개형 분석하고 뭐 교점 개수 구하고 이런 것도 아주 뻔한 것, 넓이 구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징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인 건데 원래 아무튼 보통 나왔던 문제들은 좀 계산을 많이 하고 막 더럽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줄을 이뤘었는데 작년부터 스물스물 증명틱한 것들이 살짝 나오려고 하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서 아니면 출제 기조의 변화를 주고 싶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 결과적으로 보자면 슬슬 증명틱한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증명틱한 것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는 사실 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할 만한 것들만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주면 일단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 평소에 네모칸 채우는 정도만 이제 경험을 해보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 답안을 서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 논리뿐만 아니라 적을 수 있는지까지 요거까지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아주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규律법도 살짝 나와요. 이건 이제 실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 타이밍이 있을 테니까 규律법도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꼭 나올 것 같아. 샌드위치 부등식, 극한의 대소관계 성질. 요 정도가 이제 평소에 모의고사나 수능 요 정도 요쪽에만 치중을 하던 입장에서 논술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평소에 안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후보에 좀 올라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경북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수업을 들어봐야 해설 강의도 보고 해야 아 뭐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논술 지원을 하고 나서 꼭 해설 강의 문제 풀어보고 한번 들으면서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이 시간이 유익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